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한국파마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시장에서 1월 1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3일날 상한가, 14일날 상한가, 15일날 상한가, 18일날 상한가, 자, 19일날 상한가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하고 한번 출렁했다가 2월 2일 시장에서 약간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추후 더 상승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예상을 하지만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 일단 재물을 먼저 볼게요. 재물을 보면 이렇게 현금유보율이 735%, 부채비율이 81%로 나름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700% 정도면 현금이 꽤 많은 편이고요. 부채가 100% 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이제 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는 일을 보면 영국 1974년도에 민생제약사를 인수했는데 이 85년 12월 24일 한국파와 법인으로 전환했고요. 자체 R&D 개발을 통해서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항생, 항균군 등 제조에 강점이 있고요. 또 내분비 호흡기, 소염문제,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군의 기타 처방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엄청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무섭죠. 이 상승 점상 가는데 잘못 붙들면 이게 고점이 되고 물리게 되면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황금일선, 21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갔죠. 사실 이 친구가 저렇게 상한가 연상 실현한 다음에 이게 딛고 돌아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거죠. 막상 결과적으로 돌아 나갔으니까 이 친구가 21선 딛고 돌아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20년도 8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의 이제 신규 상장한 그 주식이기 때문에 딱히 월봉에서 기준 잡을 만한 게 없어요. 보통 5개월선 이탈하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5개월선까지 보긴 너무 멀죠. 자, 그래서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 보시면 답이 있죠. 보통 주봉에서 이 친구가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다중으로 옆으로 바닥을 잘 그리게 되죠.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는데 20년도 11월 달부터 이렇게 1월 달까지 옆으로 갔다가 1월 달에 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생겼죠. 옆으로 가면서 형성된 5주선에 대한 변곡점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생겼는데 바로 이 자리를 저점으로 딱 찍고부터 큰 상승이 이어졌죠. 자, 항상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주선의 이탈로 봐요. 즉 5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중기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체 상승폭이 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격이 급하게 벌어져 있어요. 이 이격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르는 걸 5일 평균 이동선이라고 하면 5주간의 이제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이제 5주간의 이제 평균 이동 평균선이 되죠. 5주간의 가격인데 이 5주선, 10주선, 즉 10주선은 10주 동안이겠죠. 20주선, 20주 동안이겠고 주식이 원체 급하게 상승을 하면 이런 각각의 이동 평균의 간격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격이라고 그래요. 즉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을 때는 이격을 이탈해 버리면 그 밑에 이격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꽤 아픈데 한국판매 같은 경우에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10주선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이격이 크기 때문에 5주선 이탈했을 때는 꽤 손실이 크죠. 이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고 내려오게 돼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5주선 애초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막 이렇게 상한가 날라가고 이럴 때 잡을 수는 없죠. 솔직히 세상에 어떤 고수도 뭐 잡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서워서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거나 매수를 하고 싶을 때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21선인 황금일선 근처에서 이 근처라고 그래서 항상 주봉 5주선 근처는 아니죠. 그렇지만 한국파마처럼 저렇게 있었을 때 주봉 5주선 끝에를 딱 찍고 돌아 나가게 되면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즉
주식의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주선에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아무리 흔들고 난리를 펴도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중기 추세의 조정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거꾸로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조정이 오죠. 일봉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황금일선을 이탈을 해서 만약에 5주선을 딱 깨버리면 이제 중기 추세 조정이 들어왔겠죠, 이번 주에. 자, 그렇지만 이제는 21선을 딛고 돌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더라도 일봉에서 이렇게 거놓으면 2월 1일 날 생긴 저점,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 이 근처에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밀렸다 갔다 왔다 또 이격이 깔끔하게 또 옆으로 가면서 모아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과정이 생기는 과정 속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만큼 파워풀했던 종목으로 시스웍이 있죠. 시스웍의 예전의 차트를 보면 역시 저 친구만큼 굉장히 파워풀했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가 되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저기 한국파머처럼 연속으로 때려놓고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전고점 맞고 뚝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한국파마도 이렇게 강한 이제 연속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쫙 상승이 있었고 이번에 5선 딛고 돌아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딛고 전고점까지는 갔다 올 수 있죠. 하지만 전고점 돌파 못하고 밀리게 되면 바로 시스웍처럼 이렇게 조정이 오게 되고, 이렇게 조정이 오게 되고,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중요한 자리 하나를 잡아서 단기로 매수 진행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급등하는 주식도 결국은 깨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봉에서 이 시스웍 같은 경우에 이렇게 5선 이탈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고 두 번째 깼을 때 심한 조정이 들어왔죠. 자, 한국파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선 이탈하지 않았지만 최초의 5선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주선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거의 그렇다고 꼭 시스웍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패턴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전고점 근처에서 많이 못 들어도 한 번쯤 매도하시고, 두 번째 못 들는 거죠. 만약 뚫어버리면 엄청 좋고 다시 더 강한 모습이 보이죠. 다시 시작이죠. 못 들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주봉에서 5선 근처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하나 만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막 쫓아가서 올라가서 물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상한가 특히 이제 상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성공할 경우에 수익률은 엄청 좋죠. 하지만 이게 잘못 물리게 되면 급하락을 맞게 되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맞았죠. 그리고 다시 돌아 나가는 건데, 이제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 기준을 잡는 거죠. 아, 난 이 주식이 주봉 5선까지 밀리면 사겠다. 찍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거 2월 1일 또는 어제처럼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게 사야 돼요. 그냥 순간에 올라가는 걸 아무 계획 없이 딱 붙들어 버리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확률이 제일 높죠. 또 이거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들이죠. 이런 데 당하지 않으려면 나만의 철저한 계획을 갖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상 한국파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